단톡방에 메시지 하나를 보내놓고 1분에 한 번씩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읽었는지, 왜 답이 없는지, 혹시 내가 이상한 말을 한 건 아닌지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분명 별일 아닌데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세상에는 유독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며칠을 곱씹습니다. 회의에서 한 발언이 적절했는지 잠들기 전까지 되돌려보고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의 말투가 차갑게 느껴지진 않았을까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좀 무뎌지라고, 신경 끄고 살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히 성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멘탈이 약해서, 자존감이 낮아서, 소심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그칩니다. 강해져야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경 안 쓰려고 할수록 더 신경이 쓰이고 무뎌지려 할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마치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마음의 뿌리는 약함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눈을 유독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린 시절 어딘가에서 있는 그대로의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했을 때만 사랑을 받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칭찬받고 어떤 행동을 하면 외면당했던 경험들. 그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음 깊은 곳에 하나의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기 어렵다. 잘해야만 받아들여진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면 즉각적으로 불안해지고 누군가가 답장을 늦게 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되짚어봅니다. 머리로는 별일 아닌 걸 아는데 마음은 이미 경보를 울리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둔 감지기가 지금도 24시간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관객이 살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누군가의 시선이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옷을 고를 때, 말을 고를 때, 행동을 고를 때 그 관객의 평가를 미리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화된 시선, 그러니까 마음 안에 들어와 박힌 다른 사람의 눈입니다. 그 시선은 처음에는 부모님이었을 수 있고 선생님이었을 수 있고 또래 친구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굴은 흐려지지만 평가의 감각만은 그대로 남아 평생을 함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유난히 크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거절해야 할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화가 나도 표현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일도 웃으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텅 빈 기분이 듭니다. 모두를 만족시켰는데 정작 자신은 어디에도 없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들릴지 미리 계산하고 행동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늘 한 박자 늦습니다. 가끔은 지쳐서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이 끝없는 자기 검열이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남의 시선을 깊이 느낀다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표정 변화에 민감하다는 건 그
그 사람의 감정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알아채고 누군가 소외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챙기고 분위기가 어색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감정의 결을 보는 능력, 이건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귀한 재능입니다. 문제는 그 재능이 자기 자신에게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섬세함이 자신을 향할 때는 가혹한 평가관이 됩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합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괜찮다고 위로해주면서 내가 실수했을 때는 며칠을 자책합니다. 이게 바로 시선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가장 슬픈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시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답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해온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시선 하나입니다. 친구가 힘들 때 해줬던 그 위로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해주는 연습입니다.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고, 부족할 때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흔들릴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섭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어색함을 견디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시선을 받아들이고 어떤 시선을 흘려보낼지 구분해야 합니다. 내 삶에 진짜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가족, 가까운 친구,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이 시선은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SNS 속 누군가, 내 인생에 단 5분도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의 평가까지 다 짊어지면 무너집니다. 어차피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작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홀했던 시간들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남의 시선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어디선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작은 마음이 아직 그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너무 혼자 견뎌온 마음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어린 마음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너는 있는 그대로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살피며 살아온 그 마음에게 이제는 따뜻한 시선 하나쯤 돌려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평가가 신경 쓰여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온다면 잠깐 멈춰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이 시선이 정말 내 인생에 남을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던 그 오래된 그림자인지, 그리고 어떤 답이든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마음은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깊이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으니까요.